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이지영입니다. 오늘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다들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한 외투 챙겨 입으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투자 시장 분위기 파악해 보도록 하죠.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투자 시장 분위기가 좀 얼어붙은 분위기였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표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네, 다우존스는 0.01% 보합권에서 마감된 모습이고요. 나스닥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도 이거래일 연속 하락해서 현재는 3,600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채권 시장 그래도 조금 상승했습니다. 0.2%의 작은 상승률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나 달러 인덱스도 어제에 이어서 소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연일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는 1,74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세도 함께 봐야겠죠.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였습니다.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16,400달러 선, 어제와 큰 변동성은 없게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도 어제 이 시간에는 16,100달러, 200달러 선이었는데 소폭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시세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1,21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0.40달러, 어제에 비해서는 0.1달러 정도 상승했고요. 도지코인 또 3%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에 역시나 자리해 있는 모습이고요. 에이다코인 0.31%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바코인, 솔라나도 13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대비해서는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들도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 FTX 해킹범의 정체는? 네, 디크립트에 따르면요. FTX의 설립자인 샘 뱅크먼 프리드가 최근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잠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그가 최근에 나타나서 또 인터뷰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해킹범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 인터뷰에서 챕터 11 파산 신청 당일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해킹범과 관련해서 8명 정도로 우리가 예상하는 사람이 좁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FTX의 전 직원이거나 혹은 전 직원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설치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내부자 소행까지는 아니다라는 걸로 들리기는 하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샘 뱅크먼 프리드의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킹범의 정체, 전 직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바하마의 고객의 출금을 우선 처리한 것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샘 뱅크먼 프리드는 거래소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 소재지인 바하마의 사용자를 우선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자를 위한 조치는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태가 일어난 지금 시점에서 샘 뱅크먼 프리드의 이러한 발언들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을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현재 샘 뱅크먼 프리드는 또 인터뷰를 통해서 다양한 발언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찾아보신다면 조금 더 쉽게 알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블록파이 파산 신청, 다음은 넥소. 네, 앞서서 샘 뱅크먼 프리드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FTX 사태발 악재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블록파이가 파산 신청을 했죠. 그에 따라서 다음은 이제 넥소가 파산 신청을 할 것이다라는 업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이용자들 사이에서 대출 플랫폼인 넥소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29일 현지 시간 이 크립토 뉴스에 따르면 셀시우스에 이어서 블록파이 그리고 그 다음은 넥소의 파산 신청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내다보는 분위기였습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넥소가 자사 플랫폼에서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 예금에 대해 지불하는 수익률이 지속 가능한 수준과는 멀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벤처기업의 연구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넥소가 제시하는 수익률 비슷한 수준이라도 지불할 수 있는 시장 전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즉 넥소에 관한 좀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은 건데요. 넥소 같은 경우에는 자체 토큰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넥소는 올해 들어서 75% 이상의 손실률까지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된 암호화폐 업계의 파산, 우리 시장에 좋을 일은 없겠죠. 관련 내용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세 번째 이슈입니다. 도지코인 온체인 데이터, 일론 머스크 지갑 추정. 네, 어제 제가 루콘 블랙체인에 관한 어떤 온체인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간밤에도 이 도지코인의 지갑 이동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관련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빨간색 박스를 좀 주목을 해보시면은 이 고래가 간밤에 3억 개의 도지코인, 즉 3천만 달러 상당을 다른 지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로빈후드에서 매입해서 다른 지갑으로 보냈고요.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도지코인 가격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도지코인 가격이 간밤에 또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 고래가 굉장히 큰 이런 도지의 물량을 다른 지갑으로 옮겼다라는 데이터가 나온 직후였습니다. 이처럼 온체인 데이터 또 지갑의 이동을 여러분들이 미리 파악하실 수 있다면 단기적인 시세를 추정하는데 굉장히 또 용이하게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소가요, 일론 머스크의 주소다라는 추측설이 현재는 시장에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도지코인 가격 10%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또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에 2.0 결제를 도입한다라고 말한 이후에 줄곧 강세를 보여왔는데 최근에도 이렇게 도지코인 지갑을 또 이동하는 그러한 동향들이 밝혀지고 또 도지코인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세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슈 준비했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의 코인 가자!